오늘은 침대 머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침대 머리 방향을 남쪽에 두어야 할까? 동쪽에 두어야 할까? 아니면 북쪽에 둘까? 북쪽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죽은 사람이 눕는 머리 방향이라 북쪽은 안 된대.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동서남북. 보통은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까 산 사람은 북쪽으로 두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동서남북 할 때 북녘 북이 죽은 사람의 머리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북녘 북자를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요즘 또 한자를 배우지 않은 젊은이들은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 북녘 북도 있고, 그리고 뜻이 또 등질 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달아 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패배할 때 패배라는 뜻도 있어요. 글씨는 똑같은 북녘 북을 쓰되 읽을 때는 배로 읽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둔데 그 말은 북녘 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등질 배.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저 정도의 한 5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아마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이제 산으로 가서 이제 광을 파고 관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이야. 물론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관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북쪽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언제나 산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죠. 그래서 언제나 그 관을 땅속에 묻을 때는 머리가 높은 쪽으로 가고 다리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시신을 묻는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언제나 시신을 북쪽을 향해서만 시신이 묻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는 서쪽이네. 그럼 서쪽에다가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러면 이쪽에다 관을 이렇게 옆으로 만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쪽 서쪽의 산에 와서는 또 머리가 높은 쪽으로 가고 다리가 낮은 쪽, 언제나 산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관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동서남북 그 어느 곳에도 관을 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줄기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머리가 들어가는구나. 그곳에는 북쪽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동서남북 어디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등지를 배를 쓴다라고 해요. 북녘 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읽을 때는 배로 읽는 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죽을 거고, 그럼 제가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힐 때 늘 등을 베고 눕는다 그래서 등질 배를 쓴다라고 합니다. 북쪽이 그 북쪽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 북은 다 같은 북인 줄 알고 북쪽의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이 북쪽에 눕는다 그래서 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머리 방향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러면 머리를 방향을 어디에 두지 않았을까요? 이제 온돌 문화이다 보니까 늘 아랫목이 있었어요. 불을 이제 떼서 방을 따뜻하게 이제 데피는 아랫목, 윗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목에는 절대로 머리를 두고 자지 않았다 그래요. 젊은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머리는 차갑게 키워야 돼 이런 말이 있듯이
머리를 뜨끈뜨끈한 아랫목 쪽에다 머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머리가 너무 뜨거우면 머리가 터진다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목에다 머리를 두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날 막 뛰어놀고 들어오다가도 방으로 막 들어오면 손하고 다리가 이렇게 아랫목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목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불이 깔려져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랫목 쪽에는 그 어느 것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아랫목은 늘 발을 두고 머리는 차가운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 풍수에 와서는 이제 구들장, 이제 구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다 전체 집이 다 따뜻하잖아요. 그럼 머리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생각할 게 없어요. 이제 동서남북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아랫목만 피해서 머리 방향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방을 보면 한쪽은 다 창이죠. 전체가 다 창. 그리고 한쪽은 벽이 되어 있고, 또 한 면은 여기 욕실문, 욕실로 들어가는 욕실 문이 있고, 그리고 입구에 방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고, 이쪽으로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보통 이제 그 4인 가족이 살아가는 가장 많이 살아가는 평수대가 30평대의 집을 보면은 아이 2명에 방이 3칸이거든요. 그럼 안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부부가 생활하게 되죠.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은 뭐 따로 드레스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안방에 뭐가 있어요? 한쪽 벽면은 다 장롱이 차지하고 있죠. 장롱 아니면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쪽 벽에도 벽면도 침대들을 둘 수가 없죠. 한쪽 벽면은 장롱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한쪽은 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다 욕실문과 방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 비어있는 방문은 이쪽 벽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창 쪽에다가 침대들을 두었지만 침대들을 싹 돌려서 여기다 한번 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내려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30cm를 띄우다 보면 이 침대가 이 사이즈가 이렇게 오다 보면요, 여기 거의 이 정도 남고 문 앞에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막바로 침대에 대고 사람이 누워있네? 딱 보기만 해도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침대 방향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방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두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까,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게 가장 편하게 느껴질까.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방의 침대 배치는 동서남북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자리.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면 문을 열었을 때 언제나 딱 대각선. 네, 대각선. 이것도 지금 대각선인데, 대각선에 누웠을 때 전체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넓게 시야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누가 들어와도 그냥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두기를 추천해요. 몇 개월 전에 이제 안방 풍수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두었더니 어떤 구독자님께서 창가에다 침대들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하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다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나 봐요. 다른 뭐 이렇게 이쪽에다 머리를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신경이 쓰여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나고 잠을 편히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댓글을 남기긴 했지만, 이제 머리 방향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동서남북 이제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머리를 향한다는 말은 이제 아니에요. 그 북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 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면, 풍수에서는 좀 중요한 게 통풍이에요. 늘
어떤 침체되어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공기는 끌어들인다는 순환하는 거. 그래서 통풍 잘 시키시고, 그리고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물건이 있다면 좀 비워내시고, 그리고 정리정돈. 정말 침실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침실 깔끔한 상태 유지하시면서 이 방의 주인은 바로 나잖아요. 내가 이 공간에 누웠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면 바로 그 공간이 최고의 공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늘 좋은 생각으로 이 공간에서 머물다 보면 기운은 늘 좋은 기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친절한 경혜 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